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랑 비슷한 시간에 올려 했지만 이게 밖에 나가 봐야 되기도 하고 해서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어제보다 이제 마감 시간도 조금 첫 경기가 빠르기 때문에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시에서 한 7시, 거의 한 7시에 맞춰 올려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창을 미리 다 켜놓고 너무 오래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다시 어, 이 켜놓은 창을 또 이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지금 바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그러니까 메인은 좀 아쉽게 됐죠. 미네는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해서 이제 이마엔을 레버쿠젠이랑 코벤트리랑 갔는데 미넨이 처음으로 홈에서 질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자, 그래서 일단 그래도 오버 조합 적중을 했죠. 어제 오버 조합을 잘 골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들집으로부터 시작해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무승부도, 발렌시아도 이제 극장골이고, 또 어디 극장골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극장골로 됐던 그 경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음, 그래도 적중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어제 이제 분석할 때 이제 승무패 분석했던 경기들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물론 언급은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크마르 텔스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뭐 득실 뭐 좋죠. 근데 실점이 같습니다. 그만큼 알크마르가 실점이 많고, 자, 원정에 아무리 성적이 안 좋은 홈보다 알크마르라고 하더라도 테스타가 더 안 좋습니다. 홈 성적이. 딱 하나 좋은 건 결장이 없다는 점. 근데 알크마르도 결장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테스타가 최근에 이제 패배가 많이 없죠. 아약스 상대로도 2골 넣고 홈에서, 그리고 뭐 홈에서 위트랑도 비기고 페에노르트도 한 골차. 즉 패배도 많지 않을 뿐더러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알크마르는 지난번 아약스전 뭐 컵 대회 뭐 6대 0으로 이긴 거 빼고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 승리도 많이 없고, 그리고 리그 보면은 냉정하게 원정 지금 4연패, 뭐 헤이렌베인 포르티나한테도 대량 실점, 그리고 즈볼로한테도 3실점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홈에서 비긴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3.5라도 오버 가야죠. 근데 3.5라 2.5보단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텔스타 프랭 가기에는 그래도 어쨌든 알크마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텔스타도 홈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원정에서 승리가 많지.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 아니면 뭐 알크마르의 또 뭐 승리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배당 대비 오버 갈만하지, 오버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차라리 뭐 아예 패스를 해도 좋아요. 너무 이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득점 무승부가 나면은 이제 오버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한쪽이 이기게 되면은 알크마리의 뭐 최근 원정 득점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사스올로 크레모네. 그 일단 상성은 최근에 크레모네가 어쨌든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근데 홈의 기준으로 볼 땐 큰 차이는 없고, 자,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면은 승점이 같습니다. 득실에서 좀 앞서 있을 뿐인데 어, 크레모네랑 거의 비슷해요. 뭐 부상 여부는 당연히 이제 크레모네가 좀 더 안 좋긴 하죠. 이적 이슈도 있고, 사나브리아의 이제 뭐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 부상도 있고 해서 사스올로도 있긴 하지만 어, 조금 더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스올로가 승리가 없습니다. 뭐 3경기 무득점, 뭐 홈에서도 3경기 승리 없고,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긴 해요. 왜냐면 상대가 크레모네. 크레모네도 지금 2경기 연속 득점 없고, 원정에서 뭐 0대1 스코어가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얘네도 7경기, 뭐 사솔로도 7경기이긴 한데 애매합니다. 둘 다 최근에 득점이 없어서 요거는 무승부 고려해서 언더 봅니다. 승패 가기에는 배당이 안 좋아요. 자, 포츠머스 사우스햄튼. 자, 전적은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전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년도 이후에 포츠머스가 원정 가서 이제 사우스햄튼 상대로 비긴 건데, 어쨌든 지금은 포츠머스 홈이고 사우스햄튼이 성적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다만 이제 포츠머스가 홈인 점. 그러면 포츠머스 입장에서도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얘네는 장기 부상자들이 많거든요. 수비나 공격도.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딱히 결장이 없다. 결장 부분은 사우스햄튼이 좋습니다. 다만 포츠머스가 최근에 아스날전 진 거 빼고는 뭐 패배도 많지 않을 뿐더러 특히 홈에서는 나름 지금 3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해서 뭐 사우스햄튼도 홈에서는 워낙 잘하긴 한데 최근에 헐시티한테 지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원정이 많이 안 좋죠. 다만 뭐 득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뭐 5대1 대승도 있었기 때문에 포츠머스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그냥 포츠머스 프렘 보고 넘어갈게요. 정배 받았으면 패스하려 했는데 프렘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AT하고 마요르카는 AT 승무 봅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를 왜 보냐면 당연히 AT 승리죠. 상성도 압도적으로 좋고. 근데 AT가 최근에 갈라타 원정을 갔다 온 것도 있지만 뭐 지난번 홈에서 알라베스 1대0, 뭐 발렌시아 2대1. 그러니까 생각보다 마요르카가 최근에 득점력이 꽤 좋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도 쉽게 안 지는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AT 승을 보는데 마인을 못 봐서 승무 보지만 배당이 안 나와요. 그래서 승무패 포함된 경기라서 뭐 변수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는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PSV도 비기고 뭐 미넨도 지는 상황들을 봤을 땐 AT가 뭐 홈에서 9승 1무로 무패긴 합니다. 마요르카도 원정 성적이 안 좋아서 당연히 이길 것 같지만 뭔가 좀 찝찝하다 해서 저는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승무패 포함된 경기라서 굳이 가진 않겠다. 그 다음 흐로닝원 포르티나. 자,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배당이 떨어지는데 물론 순위도 더 높긴 하지만 실점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포르티나는 이제 실점이 많아요. 득점이 한 골 많지만 그래서 득실이나 뭐 승점도 많이 조금 이제 뒤처지는 편이고 흐로닝원에 비해 둘 다 홈 성적이 좋은데 포르티나는 하필 원정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흐로닝원이 홈에서 실점도 적고 결장자도 많이 없어서 이제 뭐 뭔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포르티나도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결장자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성적을 보면은 흐로닝원이 5경기 무패고 그리고 실점도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포르티나도 냉정하게 보면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해요. 그리고 뭐 알크마르도 홈에서 4대3, 고에드 2대2, 홈에서 PSV 1대2 뭐 지긴 했지만 그래서 흐로닝원이 그 정도로 막 압도적으로 이길 정도의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정의 브레다, 아직 1승이 없는 브레다 상대로도 흐로닝원이 최근에 0대0으로 비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흐로닝원의 실점을 생각하고 포르티나도 최근에 뭐 오버가 많긴 하지만 냉정하게 즈볼러 아니면 예전에 뭐 스파르타 뭐 이런 엑셀시오로 언더인 경기들이 있어서 요거는 흐로닝원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당 대비 갈 경기는 아니다. 왜냐면 배당이 좀 높으면 가볼만 한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자, 아탈 대 파르마. 아탈이 이게 좋죠. 뭐 성적도 더 좋고 뭐 지난번 빌바오전 지긴 했지만 결국 최근에 이제 그 리그 경기만 놓고 본다면은 흐름 자체가 3승 1무고 실점도 적고 근데 이제 파르마도 생각보다 잘합니다. 최근 나폴리 원정도 비겼고 제노아전 0대0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패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점수 차로 진 적은 많아야 두 골이거든요. 뭐 3대 0, 4대 0으로 진 적이 없어서 어, 잠깐만. 왜 아탈이 나오지? 맞네. 일단 아탈 먼저 할게요. 아탈 먼저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중간에 건너뛰어서 나도 뭐지 했는데 제가 이거를 어제 이제 승무패 경기였기 때문에 아예 창을 안 열어뒀네요. 요거는 뭐 어제 그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아타리 뭐 홈에서 패배도 졌고 뭐 한데 파르마도 원정이 생각보다 득점이 높진 않지만 실점도 그렇게 많진 않고 자 일단 부상 여부로 볼 때는 아탈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파르마의 기세를 봤을 때는 원정 지금 4경기 무패기도 하고 해서 뭐 요것도 배당 대비 가야 되지 않나. 그 얘기는 뭐냐면 아탈의 배당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아탈 승무 보지만 흐로닝원도 그렇고 일반승으로 가긴 좀 애매하고 핸디무 쪽으로 노리면 노리거나 아니면 뭐 무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아탈이 실점이 적었던 거 생각하면은 파르마도 뭐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서 차라리 언더를 같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탈이 최근에 뭐 아주 다득점을 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뭐 이겨도 1대0, 2대0 이런 승부라서 전 차라리 언더가 더 좋을 수도 배당 대비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이제 중간에 없었는데 브랜드포드는 당연히 홈승 봐야죠. 노팅엄이 잘하더라도 홈에 이제 워낙 잘하는 팀이고 해서 브랜드포드 이제 승 쪽을 좀 더 보겠다. 어제 뭐 변수들이 나오긴 했는데 뭐 득점 차도 있고 홈에서 7승 3무 1패면 압도적이죠. 그래서 뭐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브랜드포드 승 물을 좀 뺄게요. 요거는 물을 좀 빼고 크리스탈 첼시는 무 봅니다. 무. 뭐 첼시도 실점이 좀 꾸준해서 그런 거예요. 뭐 당연히 첼시가 더 좋죠. 근데 크리스탈도 홈이고 홈에서 패배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차출됐던 선수들이 뭐 복귀를 하는 상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결장자가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완벽히 뭐 보긴 어렵고 그래도 무승부 봅시다. 이거 뉴캐슬 레스턴도 무승부 봅니다. 왜냐면 뉴캐슬이 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에스턴도 뭐 최근에 뭐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이기면 맨시티하고 이제 승점이 같아집니다. 득실에선 뭐 밀리겠지만 그리고 뉴캐슬도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은 팀인데 에스턴도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부상 여부들을 판단했을 때는 뭐 얼추 비슷해서 뉴캐슬이 뭐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박빙의 승부 그리고 뭐 에스턴이 최근에 원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한데 뉴캐슬도 결국 뭐 본머스랑 비기고 리즈도 4대3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노하고 볼로냐 오늘 공개는 메넨글라? 메넨글라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메넨글라까지. 자, 제노와 볼로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상성은 살짝 우세하긴 하거든요. 제노아가 홈에서는. 근데 일단은 이 원정 배당으로 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승점차, 뭐 득실차 그리고 볼로냐가 원정에서도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득점력은 원정이 좋아서 그리고 결장도 둘 다 수비 쪽에 경고 누적 뭐 한 명씩 있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제노아 같은 경우는 최근 4경기 1승 3무란 말이죠. 에이시밀란 원정도 비기고 그리고 홈에서 아탈 인테르 질 때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전 볼로냐 배당 빠질 정도인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셀틱하고도 셀틱의 퇴장 때문에 이제 2대2로 비겼고 유로파 리그도 보면은 예전 볼로냐가 아닙니다. 여전히 홈에서는 지난번 피오렌티나한테도 지고 엘라스 베로나 이길 때도 뭐 3골 넣었지만 두 골 실점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제노아의 최근 폼이라면은 이제 비길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볼로냐가 왜냐면 원정에서 지금 1승한 게 지금 최근에 유일한 승리거든요. 다 졌어요, 비기거나. 제노아는 하필 또 홈에서 쉽게 안 져서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가리고 그 다음에 다음 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가서 잠시만요. 이거 카트를 좀 담고 가죠. 담는 이유는 앞에 미리 마감되는 거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좀 시간대가 좀 이른 것들은 그래도 9시 경기까지는 좀 따로 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낭트 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워낙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니스도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얘네 지금 보면은 둘 다 강등권 근처에 있고 뭐 득실도 거의 큰 차이가 없고 뭐 이런 경기는 굳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니스도 부상들도 좀 있다 보니 이게 배당 보고 배당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잠깐만요. 최근의 흐름 낭트가 그래도 최근 컵 대회에서 한번 비겼네 니스하고. 그리고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합니다. 뭐 홈에서 무득점 경기들도 있지만 근데 니스는 유로파 일정도 했고 지난번 낭트하고도 비겼고 원정에서 워낙 성적이 안 좋아서 이거는 낭트 프렘 보거나 넘어갈게요. 근데 뭔가 낭트 프렘 보기도 좀 애매해서 잠깐만요. 니스가 그때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요렇게 가겠습니다. 무또는 패스. 자, 맨앵글라까지 공개니까 여기까지 공개를 하고 자, 홈에서는 슈투트 상대로 조금 더 좋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고 뭐 맨앵글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순위가 좀 떨어지긴 하죠. 그 득실 차이가 승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득실 차이도 있고 근데 이제 맨앵글라는 이제 원정 성적이 근데 홈이나 원정 큰 차이는 없는데 슈투트가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득실은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슈투트가 좋을 수밖에 없긴 해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뭐 결장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맨앵글라가 최근에 뭐 홈에서 아웃쿠 4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지만 뭐 그 전에 4연승 할 때 그런 느낌도 아니고 슈투트는 하필 로마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립니다. 체력적인 부분 리그만 보면 아주 좋거든요. 뭐 브레멘 4대0 뭐 레버쿠젠 4대1 최근에 유니온 베를린 비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리그 5경기 3승 2무 원정에서도 3연승 중이고 해서 이건 그래도 슈투트 쪽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메넨글라가 뭐 최근에 뭐 홈에서 성적이 막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슈투트도 그래도 유로파 일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차라리 뭐 애매하면은 어노볼을 가면 되는데 이게 슈투트가 또 원정에서 하필 또 다득점 했던 경우가 최근에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3.5 기준 이라도 오버를 가면 좋은데 맨앵글라의 득점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갈 거면 뭐 오버 가는 게 맞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요게 슈투트 승이나 오버나 배당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맨앵글러가 과연 선방을 해줄까라고 생각했을 땐 만에 하나 2대1 뭐 이런 스코어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전 승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승 보고 넘어갑시다. 어떤 걸 오버, 아까 뭐 낭트 경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낭트는 오버가 잘 안 보이는데, 낭트는 오버가 잘 안 보여요. 무승부밖에. 저는 무 아니면 그냥 건너뛰는 걸로. 왜냐면 낭트도 득점력이 높다 볼 수 없고 리스도 그렇고 해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르샤 오비에도 이거는 뭐 바르샤가 뭐 지난 원정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뒀고 슬라비아 프라하전 4대2. 근데 바르샤도 요새 보면 실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한참 이제 무실점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소시 원정 진 것도 그렇고 해서 냉정하게 뭐 아주 극강으로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홈이고 상대가 오비에도다. 오비에도는 이제 어떤 팀이냐, 꼴찌. 득점도 40골 이상 차이 나고 실점도, 그리고 홈에서 9승 무패. 모든 상황이 완벽하다. 뭐 페란 토레스의 이제 그리고 페드리 뭐 부상들이 있지만 오비에도 정도는 그냥 눌러줘야 된다. 왜냐면 얘네는 뭐 빌바오, AT, 세비야한테도 득점 없이 이제 졌던 팀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무난하게 봐야죠. 바르샤 승 2마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뭐 물론 바르샤도 이제 챔스를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샤 정도면 그동안 보여줬던 그 홈에서의 그 성적, 뭐 오사수나, AT, 알라베스, 빌바오, 엘체 다 이제 최근에 연승할 때 다 멀티골 이상, 뭐 3골, 4골씩 넣었잖아요. 그래서 3마인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요런 느낌. 일단 2마인까지 보고 그 다음 페노르트하고 헤라클레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페노르트 홈에서 상성이 헤라클레스한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순위도 더 좋겠죠, 페노르트가. 그리고 헤라클레스 꼴찌, 득점도 20골 이상 차이, 실점도 가장 많습니다. 48골.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헤라클레스 입장에선. 그렇다고 페노르트 뭐 결장이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헤라클레스가 지금 미드필더 쪽에 뭐 최근 경고 누적 포함해서 타격이 더 크죠, 임팩트가. 왜냐면 페노르트는 뭐 유로파 슈투트그라츠 3대0 이겼지만 냉정하게 리그로 보면 지금 안 좋긴 하거든요. 4경기째 승리 없어서. 근데 지난번 스파르타전도 3대4로 지고 최근 뭐 2경기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그 3위, 이기면 이제 2위, 사실상 1위는 불가능할 것 같고 2위 싸움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밑에 레이면하고 뭐 흐로닝언이 쫓아오니까 해서 헤라클레스가 뭐 최근에 이제 한번 비볐던 적이 있습니다. PSV 뭐 3대4라든가. 근데 이제 최근에 리그 보면은 3경기째 득점 없죠. 그 3대4 이후에. 그래서 요거는 페노르트 승 마인까지 봅니다. 2마인은 잘 모르겠어요. 페노르트가 뭐 지난번 즈볼로 6대1 뭐 가끔씩 깜짝깜짝 이제 뭐 다득점에서 이제 뭐 7대0 이런 경우가 있는데 헤라클레스의 무득점을 봤을 땐 가능하지만 또 언제 또 그 PSV처럼 비빌지 모르기 때문에 2마인까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차라리 언어보러 가는 것도 좋을 수는 있는데 언어보도 배당들이 좀 애매해서 일단 1마인 보고 2마인은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위트 대 스파르타. 상성은 최근에는 살짝 좀 반반이지 않나, 위트 스파르타는. 그리고 지금 위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스파르타보다는 승점이 좀 뒤쳐져요. 근데 득실이 앞섭니다.
왜냐면 스파르타는 실점이 많기 때문에. 득점도 위트보다 밀리고. 그리고 홈의 위트잖아요. 아무리 스파르타가 무승부 없이 이제 원정에서 승리가 좀 많긴 하지만 결국 패배가 적은 홈에 위트가 좀 더 낫지 않나. 둘 다 결장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위트가 좋진 않아요. 왜냐면 유로파도 지금 행크한테 졌죠. 유로파는 워낙 원래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리그에서도 지금 6경기 승리 없습니다. 4연속 무승부 이후에 2경기 연속 패배 중. 다만 이제 홈에서 아약스 잡고 트벤테 비기고 페노르 PSV도 선제골 넣고 역전패 당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 뭐 폴란드함 진 건 아쉬운데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죠. 근데 그러기엔 스파르타가 최근 흐름이 너무 좋다. 컵대회 제외하면 리그 3연승. 지난번 하필 또 페노르 또 4대3으로 이겼기 때문에 득점이 지금 3경기 연속 꾸준하고 뭐 위투도 결국 최근에 홈에서 꾸준히 실점을 했던 거 생각하면 요거는 배당 대비 위트 승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스파르타가 또 어떻게 선방할지 몰라서 오버 봅니다. 오버. 위트 대 스파르타는 오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위트 승부를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오버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거고 다득점 무승부 아니면 뭐 지는 경우까지. 근데 뭔가 오버를 보는데 좋아 보이진 않네. 배당도 그렇고 배당도 올라서 그런데 그냥 오버는 패스하고 위트 승부에서 고민을 합시다. 결국 승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핸디 쪽으로 갈 거냐. 오버를 봤던 이유는 스파르타의 4득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만약에 변수가 난다면 아마 1대1 무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승부 중에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도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돼도 위트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버는 좀 패스할게요. 스파가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 3경기는 그런데 그 전의 경기들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엔 물론 이제 원정 5승 4패면 무시하기가 좀 빡세긴 합니다. 빡세긴 한데 그래도 위트가 홈에서 18골에 9실점이거든요. 5승 2무 2패면 같은 5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을 좀 더 믿어보는 거죠. 실점이 스파르타가 이제 득점보다는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트 홈승을 좀 더 보겠다. 자, 그 다음 경기 브레스트하고 툴루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성은 최근에 20년도 이후에는 진 적이 없고 2승 1무로. 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툴루즈랑 승점 차이가 4점 차입니다. 그리고 뭐 득실 차이는 툴루즈가 좀 더 낮고 전체적으로 툴루즈가 조금씩 앞서네요. 다만 원정 툴루즈도 성적이 좋은데 이러면 브레스트가 아무리 홈 성적이 좋아도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툴루즈가. 그리고 브레스트는 지금 공격에 퇴장이 한 명 있거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얘가 지금 델카스틸로 지난번 리옹정 퇴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툴루즈는 또 하필 지난 니스 5대1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지금 5경기 무패 마르세유전도 비기고 엄청나네 얘네. 근데 브레스트도 최근 홈에서 3연승 모나코, 메스, 오세르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 딱 나옵니다. 무밖에 안 보인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 가면 된다. 위트한테 4번 이제 오늘만 한번 더 믿어보자. 그래서 그런 그 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강팀들로 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바르샤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유독 내가 갈 때만 유독 다 이기다가 내가 갈 때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야 설마 4연패 하겠냐 뭐 설마 3번 연속 지겠냐 저번에 갔는데 오늘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일단 2번 3번 당했으니까 의심하면서도 설마 오늘까지 지겠냐 해서 그런 경우도 저도 몇 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팀들은 아예 잘 가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팀들만 있을 때는 그렇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자기하고 안 맞는 팀은 갈 이유가 없다. 뭐 유로파도 뛰니까 당연히 뭐 체력적으로 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스파르타보다. 그래서 위트 승무 보지만 뭐 좋아 보여서 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오버랑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무가 살짝 걸려요. 지금 뭐 1대1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게 고민인 거죠. 근데 또 팀마다 다르니까 꼭 유로파나 컨퍼런스 뭐 챔스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무조건 체력적으로 밀릴 거다 하는데 오히려 체력적으로 좋은 팀들이 대패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불복이다. 그냥 홈발을 좀 믿어본다 요겁니다. 자, 메스 리옹 가도록 할게. 자, 메스 같은 경우 리옹 상대로 홈에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스 입장에서 보면은 꼴찌잖아요. 리옹하고는 승점 20점, 뭐 득점, 실점, 특히 실점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거는 비벼볼 사이즈가 나요. 리옹이 그나마 상위권 팀치고는 득점이 좀 적은 편인데 실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사이즈가 안 나온다. 왜냐면 리옹도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3승 3무 3패로. 근데 메스가 워낙 안 좋아요. 결장이 많은 건 아닌데 오히려 리옹도 보면은 최근 결장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장기 부상자들 몇 명 빼고는. 그래서 메스가 지금 뭐 지난번 스트라스전 골을 넣었고 리그만 봤을 때는 뭐 파리한테도 2골 넣고 그러니까 최근 4경기 득점이 꾸준합니다. 6경기 1무 5패 할 때 스타드램 빼고는 다 득점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리옹이 이제 영보이즈 원정을 갔다 왔고 아무리 최근에 뭐 7연승 뭐 컵대회도 릴도 잡고 리그만 봤을 때도 3연승 워낙 좋긴 한데 메스가 계속 득점 중인 게 좀 걸리긴 하네. 왜냐면 이제 원정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리옹 승 보면서 오버를 같이 볼게요. 만에 하나 이게 또 다득점 2대2란 스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리옹 승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은. 왜냐면 리옹도 그 전에 원정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3연속 무승부도 했었고 뭐 로리앙이나 오세르한테 무득점으로 못 이겼던 경우들을 생각하면은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그냥 원정만 놓고 보면 리옹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옹 승무를 보지만 이게 배당 대비 갈만한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핸디 쪽으로 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채팅창 좀 가리도록 할게요. 이게 창 열어놓은 게 이제 마지막 거라서 요거 이제 옮겨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래도 이제 추천도 눌러주시는 분들만 눌러주시더라고. 근데 뭐 나중에 그런 분들한테는 뭐 구독권을 드리든 뭐 혜택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파리FC하고 앙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적이 많지 않아서 그거는 좀 건너뛸게요. 둘 다 홈에서 강한 편이라. 자, 파리FC 같은 경우에는 승점 3점 차. 뭐 득실이 조금 밀리긴 하지만 득점이 앙제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앙제가 원정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해볼만 한데 파리FC 쪽이 지금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부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앙제는 공격에 일단은 뭐 이적 이슈 빼고는 거의 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앙제가 좀 더 좋은데 파리FC가 최근에 조금 하죠. 파리도 잡고 낭트도 잡고 그리고 확실히 홈의 기준으로 보면 좀 애매한데 원정에서 연승을 거뒀다 보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근데 앙제도 지난번 마르세유 지긴 했지만 2득점 그리고
최근 리그 연패 중이긴 하지만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사실 배당 대비 파리가 뭐 그 정도로 좋냐, 뭐 잘하긴 하지만,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무승부를 갈 거냐, 오버를 갈 거냐. 결국 파리도 낭트를 잡았고 앙제는 연패를 끊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 득점이 낭트전 4대1 그 다득점 경우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득점이 막 아주 많은 편,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리 FC도 뭔가 연승할 것 같진 않고 이거는 무 또는 패스. 낭트 느낌이에요. 낭트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 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는다. 자, 그 다음 경기 아스널 맨유. 자, 요 경기도 제가 이제 열어놓진 않았는데 아스널 승부 봅니다. 요 경기. 맨유가 요새 잘해요. 무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승무패 포함되어 있던 경기다 보니 아스널도 지금 오늘 만약에 못 이기면 4점 차로 줄어듭니다. 맨시티하고.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건데 맨유가 지금 5위인데 뭐 결장도 크게 없고, 그리고 맨유가 지금 지난번 뭐 맨시티 잡은 것도 큰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챔스를 인테로 원정을 갔다 왔던 아스널이기 때문에 또 리그에서 최근 보면 아시겠지만 리버풀하고 비겼죠. 뭐 원정 노팅엄이긴 하지만 0대0 첼시 2골 내주고, 홈에서도 뭐 브라이튼이나 뭐 리그컵 크리스탈전 생각하면 실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맨유가 은근히 원정에서 잘한다는 건 아닌데 이기진 못하더라도 지금의 흐름이라면 비길 수도 있다. 그래서 아스날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굳이 가진 않는다. 자, 그다음 프라이하고 쾰른. 자, 프라이가 홈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쾰른 상대로 성적이 좋은데 지금 보면은 승점 차이는 4점 차입니다. 득실 차이도 뭐 크게 없고, 그리고 홈의 프라이가 이제 워낙 패배가 없어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비슷하다. 4승 3무 1패니까. 그리고 결장자들도 최근에 뭐 부상자들이 거의 없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일단 유로파 일정을 갔다 온 프라이, 홈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는 프라이, 그 1패도 아주 예전에 당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상대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뭐 유로파든 뭐 강팀인 도르트문트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 지금 어떻게든 패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도르트문트전 빼면 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프라이가 좋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리그로 보면 원정 2경기 승리가 없긴 해요. 그리고 쾰른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다. 다만 마인츠전도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로파를 뛰어왔다고 하는 프라이지만 그래도 프라이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이 승부 볼게요. 잘해야 무승부 정도. 자, 그 다음 유벤하고 나폴리인데 상성은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유벤이 홈에서 훨씬 많이 이겼지만 최근 차이는 크게 안 나고, 자, 나폴리는 코펜하겐 원정 비겼죠. 1대1로. 유벤은 홈에서 벤피카를 2대0으로 이겼고, 일단 챔스는 유벤이 성적이 더 좋지만 어쨌든 이게 뭐 리그 성적을 봤을 땐 나폴리가 좀 더 우세합니다. 근데 득실 차이가 거의 없고, 특히 아직도 무패인 팀들이 있어요. 홈에서 나폴리, 유벤, 그 중에 한 팀이 유벤이기 때문에 원정의 나폴리는 패배가 좀 많아서 생각보다 4패면, 그리고 지금 기존의 부상자들에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도 있고 뭐 주전기포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다만 나폴리가 지금 한 9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폴리가 뭐 원정 패배가 좀 더 많고 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뭐 라치오 원정 이겼고, 그리고 인테르 원정도 비겼고, 뭐 물론 홈에서 파르마. 그러니까 뭐 강팀이든 약팀이든 뭐 약팀한테 못했다고 해서 뭐 강팀한테 못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흐름 상태는 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유벤도 홈에서 무패긴 하지만 이겼던 경기들 보면은 아슬아슬했던 경기가 많아서 이런 거는 뭐 무승부 찍어야죠.
유벤이 조금 더 정배를 받긴 했는데 좀 무승부 봅니다. 또 나폴리가 인테르처럼 비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무패 흐름이 오늘 깨질 수도 있죠. 미넨이 어제 첫 패배를 당한 것처럼. 근데 나폴리도 요새 득점이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파르마, 뭐 사스올로, 코펜하겐까지. 그전에는 2골씩 넣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질 때도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무 보는 게 가장 맞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소시하고 셀타비고. 요거는 이제 승무패 포함된 경기죠. 요것도 제가 따로 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바탕으로 보면은 소시가 이제 부상들이 있어요. 쿠보, 뭐 퇴장도 있고. 근데 셀타는 생각보다 원정 성적도 좋고 5승 3무 1패. 근데도 뭐 승점 차이 8점 차. 뭐 셀타가 뭐 득실도 더 좋고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무승부가 유력하긴 한데 그래도 셀타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원정 흐름이 이것까지 뭐 무승부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소시는 결국 라리가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고 홈에서 바르샤도 잡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셀타는 유로파 경기를 뛰었거든요. 릴 2대1로 이겼지만 그리고 셀타가 최근에 원정에서 오비에도 진 것도 생각을 하면은 비긴 것도 생각을 하면 패배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프렌이 과연 그 정도로 좋을까? 왜냐면 소시가 결국 홈에서 AT도 비기고 바르샤도 잡고 이랬어가지고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렌까지 볼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자, 그다음 로마 AC 밀란. 자, 최근에 이제 유로파도 그렇고 리그도 그렇고 로마가 홈에서 AC 밀란을 잡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비슷할진 몰라도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로마가 좋은 편이고. 자, 로마는 아직도 인테르랑 같이 무가 없다가 인테르 무 한번 떴죠. 나폴리전. 로마는 아직도 무가 없어요. 14승 7패. AC 밀란은 세리에에서 패배가 가장 적고 1패. 그래서 뭐 득실도 당연히 AC 밀란이 좋지만 득점 차이가 있어서 여전히 이 로마는 무승부가 없는 게 좀 걸린다. 그리고 밀란도 이제 특징이 뭐냐면 패배가 적은 이유가 원정에서 무패인 팀입니다. 유일하게 6승 4무. 그래서 요 경기는 과연 로마가 언제 비길 거냐, 언제 처음 비길 거냐, 아니면 끝까지 비기는 상황이 없이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결장 부분은 밀란이 좋습니다. 왜냐면 거의 결장이 없더라고 밀란이. 장기 부상자 1명 빼고. 그리고 최근에 4승 2무. 코모 원정도 처음으로 패배를 안겨준 그 AC 밀란. 물론 코모가 선제골 넣고 이제 추가골 못 넣어서 그게 이제 결국 패배의 요인이 되었는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를 뛰었단 말이죠. 그럼 체력적으로도 더 불리하고 그리고 리그만 보면은 지금 4연승 중입니다. 홈에서도 3연승이고 3연승 할 동안 실점이 없었거든요. 홈에서는 뭐 제노한테 실점을 했지만 그래서 결국 무승부가 안 나온다는 전제로 깔고 가면은 이거는 AC 밀란 프렌 봐야 돼요. 왜냐면 유로파도 안 뛰었고 결국에는 뭐 AC 밀란이 뭐 그 정도로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리그만 보면은 뭐 중간에 컵 대회만 졌지 리그는 아직도 무패 중이에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얘네가 지금 한 4개월 넘지 않았나 무패인 게. 결국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인테로 원정도 잡고 뭐 피오렌티나한테 비기고 뭐 칼리알리 한 골 차라도 결국 안 졌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프렌 봅니다. 그래서 AC 밀란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죠. 자, 이제 릴 스트라스부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 추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제 막바지로 왔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하고 스트라스부르. 자, 릴은 스트라스 상대로 홈에서 상당히 강해요. 최근에 20년도 이후엔 진 적이 없습니다. 3승 2무. 근데 일단 지금 순위를 보면은 불과 5점 차. 득실 차이도 크게 안 나고. 뭐 릴이 홈이라 좀 더 유리한 건 맞긴 합니다. 스트라스는 홈에서 강하고 원정 약하기 때문에. 근데 릴이 보면은 지금 부상들이 좀 있어요. 공격에, 경고 누적에, 부상에. 그리고 뭐 미드필더도 하면은 한 4-5명 빠집니다.
뭐 올리비에 지루는 나오긴 하지만 그 외의 선수들이 좀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고, 스트라스는 그거에 비해 결장자가 거의 없어요. 그 부상마저도 장기 부상자 1명. 그래서 결장에서 밀린다 릴이. 더군다나 스트라스는 컨퍼런스는 성적이 워낙 좋은데 얘네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컵 대회도 대승을 거뒀고, 리그 성적도 3경기 무패, 즉 5경기 3승 2무. 그 정도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근데 릴은 셀타비고 유로파까지 갔다 왔는데 졌죠. 그리고 리그에서도 파리한테 0대3. 그러니까 예전에 5연승 할 때는 좋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이제 마지막 유로파를 제외하고 리그만 봤을 때는 4연승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리그 오세르까지 이기면서 뭐 마르세유도 잡고. 근데 최근 올해 경기는 지금 리그 연패 중 무득점, 그리고 컵 대회까지 포함하면 3연패 중. 그래서 지난 말보다는 너무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스트라스가 일정도 유리하고 해서 릴이 홈이고 당연히 유리한 게 맞는데, 뭐 상성도 그렇고. 근데 뭐 물론 연패를 끊어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뭐 4연패까지 할 거라 보진 않습니다. 다만 스트라스도 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묻지거나 넘어가야 된다. 스트라스가 좀 더 좋았으면은 배당이 프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프렌을 받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봐요. 아무리 릴이 결장들이 있어도 공격에 뭐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타격들이 좀 있어요. 뭐 경고 누적 부상 빠지는 선수들이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뭐 5골씩 넣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 라인이 뭐 한 선수에 몰빵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릴이 만났던 상대들이 스타드렌전도 퇴장이 있었고, 그걸 파리 원정이고 뭐 올림픽 리옹이고 하기 때문에 스트라스도 냉정하게 원정 보면은 득점이 너무 저조합니다. 파리하고 비기긴 했지만. 그래서 뭐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도 있어서 무 보거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알라베스 베티스는 어제 이제 승무패 포함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이 안 나서 요건 창을 열어뒀었거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아, 그랬나요? 릴이 퇴장당한 팀한테도 못 이기고 왔나요? 그랬던 것 같아. 제 기억이 셀타비고 승을 갔던 셀타비고하고 페렌체 바롯이 승을 갔거든요. 근데 셀타비고가 선제골 넣고 아마 퇴장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히려 셀타비고가 비기는 거 아닌가 했지만 페렌체 바롯이가 막판에 골 먹히고, 셀타비고는 그때 퇴장당한 상황에서 추가골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결국 한 골 먹혀서 이제 2대1로 이겼는데, 이제 기억나네. 릴이 원정에서 퇴장 당한 상황에서도 한 골 더 내줬던 걸로. 그래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무승부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알라베스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창을 열어뒀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경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데 베티스가 워낙 잘해요. 지금 6위 강등권에 있는 알라베스하고는 득점 2배 차이, 실점은 같지만. 그래서 왜 이게 그랬냐면 베티스가 원정에서 무가 워낙 많습니다. 2승 7무 1패. 패배가 1패밖에 없지만 무가 많고, 알라베스는 그래도 홈에서 4승 3무 3패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뭐 결장도 아주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베티스 쪽이 뭐 수비도 최근 결장이 있는데 이 공격 라인 에르난데스 팀 내 가장 많이 골을 넣고 있는 8골 부상, 그리고 뭐 로셀소, 리켈메, 뭐 루이발 지금 한 4명 정도가 부상이기 때문에 좀 빡세요. 뭐 안토니도 있고, 그리고 누구냐 이거 그 앞대 이 선수도 있긴 한데 그 외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다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알라베스는 최근에 뭐 컵대회 홈에서 뭐 라유도 잡고 해서 컵대회 성적은 좋지만 리그는 냉정하게 소시 경기 이후에 지금 1무 4패.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은 막 좀 애매해요, 상황들이. 근데 베티스는 유로파 원정을 갔다 오고 유로파도 지긴 했지만 잘할 땐 또 잘하는 팀이라서 그게 좀 애매한데, 베티스도 최근에 보면 원정이 득점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알라베스 쪽을 좀 더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근데 요것도 무승부가 유력해요. 뭐 결장자들이 많아서 알라베스 쪽을 좀 더 보긴 하지만 결국 그 결장자들이 빠지더라도 빠져야 거의 이제 그 득점력이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뭐 베티스가 안 좋거나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세일 거예요. 그 골을 빼더라도. 근데 이제 공격에 한 4명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건데 요거는 유로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물을 보지만 그래도 알라베스가 최근 컵 대회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우세를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되는 게 오비에도 상대로 비겼단 말이죠. 1대1로. 그리고 최근 뭐 라요전은 라요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해서 라요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퇴장을 언제 당했냐. 근데 퇴장 당하고 난 이후에 추가골을 넣은 거라 일단은 무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프렌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건. 근데 프렌 배당이 지금 빠졌습니다. 1.4 정도로. 그러니까 배당이 빠지면 빠질수록 금액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볼게요. 이거는 무 아니면 프렌 둘 중에 하나 좀 선택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어쨌든 처음 생각을 바꾸지 말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도 갈 만한 경기들이 꽤 있죠. 그래서 낮은 배당은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 오늘도 무승부를 많이 보기 때문에 뭐 무승부 쪽에 가셔도 되고 왜냐면 어제 거의 무가 안 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노려볼 만도 하다. 왜냐면 오늘은 언오버가 많이 안 보여서 어제는 오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나눠 갔는데 오늘은 오히려 무승부 쪽에 좀 더 노려봐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딱 1시간 안에 마무리하려 했는데 지금 한 50분 사실상 뭐 분석한 내용은 한 40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뭐 잡다한 얘기 빼면 그래서 어쨌든 연패는 안 당했다. 어제 미넨이 이제 지는 바람에 좀 아쉬웠는데 선제골 놓고도 질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영원한 건 없다. 확실히 배당 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배당 대비 메리트 없으면 그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어차피 똑같은 경기입니다. 똑같은 경기.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데이터 상으로만 유리해 보일 뿐이지 결국 이득 볼 수 있느냐로 따졌을 때는 메리트가 없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 말을 합니다만은 메인으로 가는 조합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는 조합이 아닙니다. 메인 배당이 막 2배, 3배 되면은 그걸로 이득을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순전히 가는 금액을 지키는 정도. 오늘 만약에 메인이 적중하면은 잃지는 않겠다. 결국 수익은 이제 중배당. 예를 들어 이제 한 3경기 아니면 배당 높은 2경기 잡았을 때 한 4배, 5배 거기서 적중을 하거나 오늘처럼 무가 많이 보일 때 무승부를 뭐 소액으로 예를 들어 10,000원씩만 가도 무승부가 10배면 100,000원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지 저거 2배짜리 풀로 가야 20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반만 갔을 경우에 10만원이기 때문에 무승부 하나 적중한 거하고 같은 금액이죠. 그만큼 금액적으로는 넘어설 수가 없다. 그 배당 높은 거를. 그래서 메인은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금액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고 메인이 틀렸을 경우 메인이 적중하면서 이제 중배당, 고배당 아니면 무승부를 적중해야 이익이 훨씬 나는 구조고 메인이 틀려도 중배당, 고배당 이런 데서 적중하면은 그래도 손해는 안 본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편입니다. 메인으로 절대 이득을 낼 수는 없어요. 그게 뭐 1억 천금을 때려박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왜냐? 복구를 못 합니다. 다음에. 그러기에는. 해봤자 뭐 기껏 해야 본전. 근데 그게 누적돼서 데이터가 쌓이고 10번 중에 5번을 적중해야 이제 본전인데 오히려 뭐
비율이 3대 7로 3번 이득 얻고 7번 졌다 그러면 결국 그 금액이 손해인데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점점 쌓이면. 왜냐? 만약에 제가 10번 중에 2번 맞고 8번 틀렸다 합시다. 그럼 8번에 잃은 금액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배당, 고배당에서 금액을 크게 해서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데, 메인으로 따라잡으려면은 다시 다음 10경기 중에 8대 2로 해야 따라잡는데,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잘 되질 않아요. 이게 그 프로토 자체가 사람의 이제 심리가 이제 욕심이 생기고 하나만 더 넣으면 배당이 높아질 거다 하면서 결국 그 한 경기 때문에 틀리고, 그리고 그러면 2경기만 가면 무조건 맞겠지 하지만 또 내가 가는 경기만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맥시멈은 3경기라 얘기하는데 뭐 2경기 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긴 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경기만 가도 됩니다. 근데 그 한 경기가 배당이 나와야죠. 즉 꼭 무승부를 2경기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경기 가면은 한 뭐 3배, 뭐 한 2.8배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메인보다 배당이 더 나오는데, 그 자기가 느낌이 가장 좋은 거를 가면 그게 정답이다. 그 역배가 됐든 무승부가 됐든 뭐 언오버가 됐든, 그래서 그렇게 조합해서 가시면 되고, 한 조합만 적중해서는 절대 이제 뭐 이득을 낼 수 없으니 항상 그렇게 가는 편이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1월은 조금 좀 골골대면서 아팠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이제 이런저런 걸 못했는데, 2월부터는 뭐 또 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동안 이제 하려고 했던 뭐 도전 미션, 뭐 이벤트, 아니면 뭐 조합이나 배당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공지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중해서 연승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오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